서울 명동의 대형은행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숙인 남성과 세련된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 사이에 팽팽한 기류가 주변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카운터 앞에 선 그 남성은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수염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오래된 옷에서 풍기는 냄새는 고급스러운 은행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직원은 계속해서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남성은 담담하게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30년 전 당신네 은행의 지점장이 직접 써준 고객계좌 인증 요청서입니다. 저는 매월 이 은행에 큰 돈을 맡겨왔죠. 신분증이 없어도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직원은 그 종이를 건성으로 보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고객들도 그 모습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리게 된다니까. 명동에 이런 사람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네. 경비원이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성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대로 지점장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여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점장님은 지금 중요한 외부 미팅 중이시고 곧 돌아오실 예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가 열리며 세련된 슈트 차림의 남성이 들어섰죠. 은행 입구로 들어온 남성은 한성우 지점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슈트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모습이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는 회의를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한 한 지점장은 빠른 걸음으로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분이 신분증도 없이 예금 인출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 지점장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지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노인이 내민 낡은 서류를 받아들었죠. 서류를 읽기 시작한 지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입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30년 전 귀은행의 전임 지점장이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신분증 없이도 이걸로 충분했었죠. 한 지점장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되어 누런빛이 돈 종이에는 분명한 은행 도장과 전임 지점장의 친필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고객 번호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한 지점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김 팀장님, 이 고객 번호 확인해 보세요. 지점장은 서류를 옆에 있던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팀장은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고 곧 놀란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보았죠. 지점장님, 이 번호는 VIP 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입니다. 한 지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업무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 고객님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공손하게 말을 건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고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쫓겨날 뻔했던 노숙인 같은 노인이 갑자기 VIP 대우를 받는 모습을 의아하게 지켜보았죠. 여직원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어졌습니다. 한 지점장은 노인을 은행 안쪽의 특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대기업 CEO나 주요 투자자들만 접견하는 공간이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사에서 중요한 분들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아니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지점장은 상담실을 나서자마자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죠. 부회장님,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은행 설립 초기에 큰 자금을 지원해 주셨던 후원자이신 김준혁 선생님이십니다. 전화를 끄는 한 지점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은행 내부 기록을 통해 김준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 이름은 은행의 역사 자료에만 남아있는 설립 당시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했던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를 전설 속 인물로만 여겼죠. 한 지점장은 다시 상담실로 들어가기 전에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오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죠. 그가 다시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노인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한 지점장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죠. 괜찮습니다. 나는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노인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 지점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실례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이죠. 하지만 세월이 변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군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한 지점장은 무한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본사의 부회장과 사장이었죠. 두 사람은 급하게 들어서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준혁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한은행 부회장 이상현입니다. 사장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 박민호입니다.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은행의 진정한 설립자를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김준영 노인은 담담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앉으시죠. 저는 그저 제 돈을 확인하러 온 평범한 고객일 뿐입니다. 세 사람 모두 그의 앞에 정중히 앉았습니다.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던 분의 후손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저희 은행의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셨다고요. 김준영 노인은 조용히 부회장의 말을 듣고 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모으고 관리했던 김상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자금은 이 나라가 해방된 후 경제 재건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행 설립에 투자했죠. 부회장과 사장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인물의 아들을 직접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준영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특별 대우나 환대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고객으로서 이 은행의 실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죠. 오늘 불편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준영 노인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신분증 없이 왔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무시받아야 합니까? 그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한 지점장은 자신의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금융의 본질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 청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저희 은행의 서비스 철학을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조언과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기색이 돌았죠. 금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곳이죠. 부회장은 그의 말에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 근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전 직원들 앞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여러분이 금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돈을 어떻게 써왔느냐입니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에 세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 지점장의 눈에는 결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은행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부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진지한 표정으로 김준영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진정한 금융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차분한 눈빛으로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고요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어떤 방안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부회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존중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모든 지점의 노인 우대 전담 창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사장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허락이 있으실 때만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영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제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기타 제안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지점장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점부터 당장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외모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인으로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회장과 사장, 그리고 지점장은 모두 그의 말에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사장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찾으시려던 예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천천히 낡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 중 일부를 찾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회장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계좌에는 수십 년간 불려온 거액의 자금이 있었죠. 선생님, 이 계좌는 우리 은행의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준영 노인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현금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한 지점장은 즉시 최고의 VIP 서비스를 지시했습니다. 김준영 노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직원들은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준영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예금 인출이 완료되고 김준영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남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회장과 사장, 한 지점장은 김준영 노인이 떠나려는 것을 보고 급히 일어섰습니다. 부회장이 공손하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차량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김준영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걸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심의 사람들과 풍경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바깥은 꽤 쌀쌀합니다. 게다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니고 계시니 안전이 염려됩니다. 김준영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곧바로 장학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곳은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한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장학재단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싶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회입니다. 아버지와 동료들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30년 전에 설립했죠.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단체입니다.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단체라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조용히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의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돕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 찾은 돈도 5명의 대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회장은 감명받은 표정으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은행에서도 그 장학회에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영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지점장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점에서도 독립운동 역사교육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학교와 연계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땅이 독립되던 날 아버지와 함께 이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 사람은 깊은 존경심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역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죠. 김준영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은행이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영 노인은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영 노인은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냉대했던 그들의 표정이 이제는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죠. 로비에 있던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그녀를 향해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다만 규정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의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옅은 회색 구름이 도시 위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점장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회장과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한 지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은행의 70주년 기념식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준혁 선생님을 명예 손님으로 모시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은행의 진정한 설립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장이 눈을 빛내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은행 밖으로 나섰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이미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부회장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있을 저희 은행의 창립 기념식에 명예 손님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은행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준영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특별히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저희의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금융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준영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만 화려한 행사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회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에 맞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한 지점장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만남이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점은 물론 제 개인적인 금융 철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김준영 노인은 그들 세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한 달 후 대한은행 창립 기념식이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모였고 금융계 인사들과 언론인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평소보다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독립운동 사진과 역사적 자료들이 곳곳에 전시되었죠. 행사장 입구에는 금융의 본질을 되새기다라는 주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행 고위 임원들만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정각 오후 3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준영 노인이 행사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에 대한은행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건넸죠. 부회장이 먼저 다가가 김준영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선생님 덕분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는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회장이 무대 중앙에 섰죠. 오늘 저희에게는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한은행의 진정한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공로도 인정받지 않고 조용히 살아오셨지만 오늘만큼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부회장은 김준영 노인을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천천히 무대에 오른 그의 모습에 회장은 박수를 보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준영 노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탠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셨습니다. 해방 후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다가 이 은행의 설립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회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의 본질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은행은 앞으로도 100년, 200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영 노인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일하는 은행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은행은 김상진-김준혁 금융 봉사상을 제정합니다. 이 상은 매년 고객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한 직원과 지점에 수여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점에 노인 고객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준영 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송별회나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금융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랄 뿐이었죠. 한 지점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금융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은행은 금융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부문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죠. 이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한 노인의 지혜와 용기가 만들어낸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